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후 엿새 만에 이루어지는 첫 국회 시정연설인데요. 정치부 박민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네, 대통령실이 밝힌 이 주요 키워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경제, 안보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 수차례 위기 극복을 해온 이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력과 협치 메시지가 담길 것 같은데 이번 시정연설이 추경 관련인 만큼 추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할까요? 네, 대통령실은 이 추경 예산 관련 구체적 내용은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경영난과 생활고 지원을 위해서 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교부금을 빼면 36조 4천억 원 가량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이 지금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역으로 발생한 국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이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오늘 연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추경 예산을 조속하게 통과시켜달라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 신속한 추경 집행 자체에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추경안이라면서 추경 규모를 10조 원 더 늘리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53조 원을 두고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중 9조 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채 상환분을 줄이고 보상액을 늘리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송곡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네. 결국 신속한 추경 집행의 열쇠는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정 연설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마 협조를 당부했겠네요. 네,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만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얘기를 나눈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추경 예산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이 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를 놓고 기싸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두고 발목 잡기라고 하면서 발목 잡지 말라. 인준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인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지금 계속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이 여야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무산되기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여야 3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일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의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 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의 23조 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의 3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의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위해 총 3조 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하는 거? 나가시고 가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함께 들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치부 박민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민철 기자, 오늘 시정연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법률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총 규모 59조 4천억 원 가운데 36조 4천억 원이 이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예산으로 쓰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되는 이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안보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 협력을 부탁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추경을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달 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전까지는 조속하게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그걸 확정해서 집행해야 이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